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3장 설계 개념 및 하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법의 종류에 대해서 처음에 말을 하고 있는데, 설계법은 크게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용 응력 설계법이랑 잠시만요. 아이고. 허용 응력 설계법, ASD라고 하죠. 그리고 한계 상태 설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 LSD라고 하죠. 여기 어떻게 됐는지 역사는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계 상태 설계법이 뭔지도 여기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 허용력 설계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좀 앞에서 다뤘지만 재료는 이제 항복을 하고 조금 변형하다가 이제 파단이 이루어지죠. 여기 인장 강도라고 여기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해요. 그럼 항복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통상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 항복 강도에서 안전율을 나눠준 걸 우리가 얘를 허용 응력이라고 합니다. 얘를 허용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 보이시나요? 그러면 재료에 발생되는 응력을 이 허용 응력 아래로, 허용 응력은 이제 뭐 세이프티를 뭐 1.5, 뭐 2로 해서 허용 응력은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재료에 발생하는 응력을 여기서 이 사이로 설계를 하는 걸 우리는 허용 응력도 설계라고 해요. 허용 응력 안에서 설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빔이 있는데 단순보가 있는데 여기 등분포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멘트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가운데가 모멘트가 제일 크죠. 여기 모멘트가, 우리는 이 모멘트를 단면계수 나오면 우리가 휘응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휘응력을 이 허용 응력보다 작게 설계하는 게 허용 응력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LSD를 설명해 볼게요. LSD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1번은 강도 한계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네요. 사용성 한계 상태.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글씨를 못 써가지고 어떻게 이거 기술서 붙었는지. 아무튼 강도 한계 상태랑 사용성 한계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강도 한계 상태 설계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H형 보가 있어요. 밑에 배근이 돼 있는 얘가 낼 수 있는 공칭 강도가 있을 거예요. 밑에 철근과 이 콘크리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공칭 강도에 강도 저감 계수를 곱합니다. 이거 안전율이죠. 이 힘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요 강도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소요 강도는 여기 있죠.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도 보면 하중 효과와 계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쓰진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안 보였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 크게 설계하는 걸 강도 한계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성도 검토를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사용성 한계는 이제 구조물의 변형이나 진동, 피로에 의해서 붕괴가 되지 않도록, 이게 화각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진동이나 피로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설계법이 있고,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ASD랑 LSD의 차이점은 뭐 이렇다 치면은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뭐 물량이 줄어드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강구조, 뭐 콘크리트는 나중에 생각하고, 강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용성, 처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판폭 두께 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용 응력 설계를
한다고 해서, 혹은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물량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실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허용 능력 설계법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 얘를 뭐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한다고 해서 부재가 드라마틱하게 작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좀 엔지니어 판단에 의해서 좀 이 물량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두 가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중의 종류를 좀 볼게요. 하중의 종류에는 고정하중, 활하중, 그리고 이제 활하중은 이제 저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고 뒤에 예제까지 있습니다. 예제는 간단해서 제가 풀 필요는 없이 그냥 한번 혼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설하중, 네 번째로 풍하중, 다섯 번째로 지진하중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하중 조합이 있습니다. 하중 조합을 보시면은 요 뭐 지진하중, 활하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여기 나와 있고, 이 하중 조합을 이용해서 가장 불리한 상태를 우리가 구합니다. 이 가장 불리한 상태와 이 구조물이 낼 수 있는 최대 휘 모멘트, 최대 압축력, 이게 더 크게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컨셉은 아주 쉽습니다. 외력보다 내력을 더 크게 설계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중 조합은 이걸 보시고 뭐 이게 왜 있는지는 확률적으로 나온 거라 가지고 뭐 설명드리는 게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이건 사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끝났네요. 이런 식으로 하중은 있다. 그리고 지진하중과 풍하중 구하는 법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면은 간단하게 설계 개념 및 하중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조금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아파트 구조 계산서인데 이것을 선배님한테 좀 얻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좀 같이 볼게요. 보면 이렇게 구조 계획이 있고, 저 프로젝트 이름에 좀 가렸어요. 그런 다음에 앞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해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게 들어가요. 보통 구조 계산서에. 그런 다음에 재료는 뭐 썼고 철근은 뭐 썼는지 이런 거 들어가고, 기본 설계 하중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집안 조건, 시공자 준수사항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초에는 마감 두께는 얼마고 비중은 얼마인지 해서 이 사하중 구하고, 활하중은 저 강구조 좀 전에 책에서 봤던 그거 이용해서, 그리고 그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리와 인허가, 클라이언트와 인허가를 해주는 이제 클라이언트 혹은 인허가 청에서 또 다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 주거시설, 뭐 아파트가 주거시설이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절대는 아니지, 바뀌긴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3kN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갑자기 헷갈리네. 2인가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 주차장은 3, 그리고 1층 필로티 3, 보이시는지 근린생활시설 3, 라이브로드입니다. 침대였다. 욕실은 2. 맞아요. 욕실 뭐 아파트 안에 이제 우리 사는 데는 다 2예요. 욕실 두께 180T. 여기가 왜 슬라브가 180이네요. 여기 라이브로드 2. 그리고 거실, 침실, 부엌도 2. 두께가 210이어도 2.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로드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실상. 그리고 이제 고정 하중은 좀 마감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엑셀로 우리가 엑셀 조금씩만 바꿔주면은 계산서 만들 때 아주 편하거든요. 하중 넣을 때도 엑셀 이용하면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루프는 화라중 3, 기계실은 15 넣네요. 그리고 여기 루프인데 펜트하우스인가? 여기는 화라중 1, 계단실은 5. 그리고 랜딩하는 부분 여기도 5 넣네요. 뭐 여기 뒤에 풍화중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하자면 풍화중, 지진하중이 이제 횡령에서 가장 큰 하중이 되는데, 풍화중 같은 경우도 지진하중 같은 경우도 이 구조 설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되게 뻔해집니다. 보통 그냥 자중에 한 0.03 또는 그냥 10% 0.1 때려서 그 높이별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밑면 전단력으로.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바람의 영향이 크고요. 층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진의 영향이 커집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되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적설하중은 절대 1kN이 넘지 않아요. 도심지에서는. 근데 이제 강원도 이런 쪽은 조금 요걸 좀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할 게 많은데, 도심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크게 고려하진 않아도 됩니다.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고려를 조금 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라든지 비구조지의 내진 설계가 강화돼서 그런 쪽에 이제 우리 구조 엔지니어들 좀 초점을 실무에서는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화라중 어떻게 실제로 아파트 같은 거 할 때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